내일이 10월 10일이죠. 그렇죠. 10월 10일은 쌍십절이라 해가지고 북에서는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으로 중국에 있었던 열병식 못지않게 열병식이 열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초청된 인사가 러시아에서는 메드베데프 총리,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 이렇게 중국 2인자들이 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북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주희의 딸, 그 사람이 어떻게 또 보좌를 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궁금하고, 또 북의 신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선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북의 자주 국방,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정점에 도달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압박이 되겠죠. 미국이 자세를 낮추고 비핵화 같은 얘기는 하지 말고 정한다면 핵 확산 금지 정도. 핵 확산 금지는 핵 완제품을 이란에다 팔아먹는다든가 또 기술을 이전한다든가 이런저런 정도 선에서 하기로 하고, 평화 협정, 국교 수립, 여행 자유화, 경제 교류 활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핵 공격 위협을 원초적으로 없애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긴장하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과 사이가 좋으면 긴장하겠죠. 이거 잘 공들여서 여기 김정은 위원장도 열병식 때 초청을 해갖고 그냥 이렇게 딱 떼어놨는데 미국하고 붙어버리면 똥줄 땡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도 중국하고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미국 편들면서 북에 대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화끈하게 도와준 적은 없죠, 중국이.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그랬어요.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의 병력과 포탄 자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고 해서 북을 끌어들여가지고 유엔 제재는 다 풀렸습니다. 그러면 북은 아쉬울 것이 없죠. 너희들이 제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터졌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저 두만강 하류에 새로 도로를 건설한다고 그래요. 2년 후에는 완공이 된다는데, 이게 아주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거기에 또 압록강 철교가 있었는데 그게 높이가 7m라고 그래요. 강의 물의 하류에서 높이가, 철교 높이가 7m인데, 근데 이번에도 도로 7m예요. 도로는 아무 때고 다닐 수 있죠. 밤이든 낮이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철교는 뭐 이렇게 딱 시간이 있어서 거기 다녀야지만. 중국이 왜 똥줄 땡기냐? 중국은 어떻게 이제 풀 달래가지고 압록강 철교를 갖다가 뜯어내고 강 밑으로 열차를 다니게 하든지 해서 중국 배가 두만강 하루로 지나면 바로 앞에가 일본이죠. 근데 훈춘이라는 데가 어디쯤이냐면 두만강 하루쪽으로 꺾어지는데 그쯤에 있어요. 충분히 큰 배가 드러나들 수 있는 강가 옆에 있다 이겁니다. 훈춘이라는 데가. 그런데 이게 높이가 7m가 돼갖고 배가 드나들 수가 없어요. 배가 못 지나가. 근데 도로를 하나 더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중으로 철조망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주 지방에는 그 하얼빈 이런 데서는 도시가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입니다. 하얼빈이. 근데 이게 저쪽 요동반도 끝자락에 있는 다리엔, 대련,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서해바다를 해가지고 흑산도를 거쳐서 제주도로 해갖고 일본 가는 물류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바로 저기 훈춘으로 와갖고 두만강으로 나가면 바로 일본 땅인데, 이게 그런 속타는 심정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럼 왜 중국은 그러느냐? 중국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만주지방은 항상 서자입니다. 취급을 제대로 못 받아요. 이게 대우를 못 받아. 이게 동북방면에 처져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중앙당사에서 너네 저기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서 올려라 했더니, 만주에 3개 성이 있죠. 연영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렇게 있는데 그거 올렸어요. 올리니까 빠꾸시켰어요. 2배 이상 늘려갖고 와라. 그럼 왜 2배?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투자를 더 해주겠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차별을 많이 받았으니까 민심을 달래는 성격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달래둘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자력으로만 갱생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고 수출을 해야 하잖아요. 중국이 이제 미국에 수출을 너무 많이 하고 인건비 싸게 해서 하니까 미국이 그 맛에 취해가 땀을 잃어버려갖고 미국 제조업이 하락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만주 지방도 인구가 많아요, 상당히. 근데 이 사람들도 일본이나 이런데 무역이 활성화돼야 좀 경제 여건이 좋아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해외바다로 가기는 너무 멀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여기 두만강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혀있고, 다시 또 뚫으려면은 철도를 놔야겠죠. 투먼을 통해서 이제 국경선을 통과해서 낮은 선봉까지 철도를 놔야겠죠. 놓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항만은 또 어떻게 해야겠죠? 빌려달라거든. 빌려달라고 하겠지. 임대해달라고 항만은. 그러면은 이제 그 배들을 이제 보호해줄 수 있는 중국 해군도 이제 가야겠다고 할 것이고. 근데 북의 입장은 어떻게 되죠? 북의 입장은 그 변방이죠. 변방. 요즘 이제 러시아 때문에 그가 이제 활성화됐지만은 북에서는 압록강 근처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금평이라는 데가 있는데, 황금평이라는 데는 뭐냐면 중국 쪽에 붙어있는 섬이에요. 지금은 조그마한 하천이 있었는데 하천이 다 토사를 막 해가지고 그냥 하천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또랑이에요, 또랑. 거기 철조망이 딱 쳐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한 2개의 면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큰 들판이에요. 중국 쪽에 붙어 있어요. 근데 북은 황금평을 개발하자, 공동 개발하자. 근데 중국에서는 안 하려고 하죠. 중국 사람들이 또 웃기는 게 뭐냐면 1964년도인가 그때 그 두만강 변에 있는 그 섬들 있죠. 되게 80% 이상 북에 줬어요. 백두산을 일부 얻었다고.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죠. 거기는 관광 수입으로 돈이 막 들어오는 데 아니에요. 뭐 세금 때리고 그러면 다 중앙정부 돈이지. 그리고 이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는데 모래 섬이 있잖아요. 토사가 점점 쌓이니까 올라와. 근데 이제 이 물이 빠지면은 그 섬이 보였다가 물이 들어오면 안 보였다가 그런다고. 근데 압록강 단동 보니까 거기를 갖다가 토사로 메꾸고 시멘트로 공구리로 쳐가지고 거기 섬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빌딩을 졌더라고. 그리고 우리 땅 그러는 거야. 참 이거 중국 사람들 영토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하여튼 나라 땅이 큰 나라가 부자가 욕심이 더 많다고 정말 황당하더라고. 그렇게 그거 나보고 중국 친구가 그거 가자 그거 한번 보자고 그러는데 안 갔어요. 기분 나빠서 갈 수가 없어. 그 중국의 뭐 동중국해부터 시작하고 저쪽 남중국해 거기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여기는 우리 땅 하면서 거기다가 거기 이제 섬이 아니죠. 섬이 아닌데 거기다가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섬을 만들어서 중국 군사기지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선박들을 다 통제하고 저기 뭐 세금을 받고 그러려고 하는 모양이죠. 이게 미국하고 이게 그런 영토 그 분쟁이 또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북중 간에도 경제가 잘 타협이 돼가지고 앞으로 그 두만강, 인도기호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협의해서 북에도 이득이 되고 북도 미국이 지금 껄떡거리고 있으니까 처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은 강 밑으로 땅굴을 파는 거야. 이게 강 길이는 1km밖에 안 되고 총 4km인데 나머지는 늪지대고 그런가 봐요. 뭐 맘만 먹으면 그 금방 강 밑으로 불을 파서 러시아와 북한 간에 하게 하고 중국은 바로 두만강으로 해서 훈춘을 항구로 해서 두만강 하루로 지나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배가 가면 좋겠죠. 근데 누구 맘대로 그만한 대가를 내놔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중국이 북한에 했던 그 미국 편에 들어서 대북 체제를 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잘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